손흥민이 발로 축구 드라마를 썼습니다. 2015년 호주 대회 결승전 연장 패배의 쓴맛을 그대로 갚아줬습니다. 손흥민은 0대1로 패배 직전인 후반 96분 의도적으로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습니다. 이어 연장 전반 환상의 오른발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9년 만에 성사된 리턴 매치를 시원한 리벤지 매치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의 프리킥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막을 수밖에 없었던 골키퍼의 인터뷰 내용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카타르 아시아컵 8강에서 호주와의 연장 혈투 끝에 기적 같은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에 영국 BBC는 손흥민이 한국을 아시안컵 4강에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손흥민의 활약상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영국 내에서 공개 4시간 만에 1200만 회의 조회수를 자랑하며 영국 현지 축구 팬들의 한국에 대한 응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번역본입니다. 손흥민이 한국을 아시안컵 4강에 올렸다. 토트넘 팬들 또한 손흥민과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4강 소식에 촉각을 세웠다. 이날 호주는 예상대로 압도적인 높이와 피지컬, 견고한 수비벽으로 한국 대표팀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한국은 전반 단 하나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고 후반 막판까지도 힘겹게 고전했다. 호주는 나다니엘 애킨슨의 크로스에 이은 크레이그 굿 윈의 발리골에 힘입어 승리를 눈앞에 뒀었다. 한국은 90분 내내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0대1로 밀리고 있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캡틴 손흥민의 번뜩이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수비벽을 뚫어내는 절박하고 저돌적인 드리블로 순식간에 박스 안을 파고들었고 여기에 말린 호주 수비수 루이스 밀러가 급하게 거친 태클로 맞서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종료 1분을 남긴 상황, 한국의 강심장 황희찬이 키커를 자청했고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그 후 손흥민은 각성한 듯 측면과 정면을 돌파해 상대 수비수 진영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연장전 30분 동안 호주와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냈다. 결국 호주 골키퍼 매트 라이언을 제치고 멋진 프리킥을 감아차 넣었고 완벽한 역전골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이 눈부신 프리킥 결승골을 터뜨리며 호주에 패할 뻔한 한국을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시켰다. 두 차례나 연장전을 치르며 선발로 나선 손흥민은 경기 내내 멈춤없이 끊임없이 달렸고 그 결과 한국은 4강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경기 결과가 호주에게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호주는 이번 한국과의 매치를 쉽게 보고 있었습니다. 호주 현지 신문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국을 이길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보도하며 승리를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4가지 이유 모두 보란듯이 격파하며 승리를 거머쥐자 현재 해당 기사는 호주 현지 팬들의 이건 호주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호주가 진 이유였다라는 비난 댓글로 가득 찬 상황인데요. 해당 기사는 전 세계 각종 스포츠 사이트에 박제가 되며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기사 요약본입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 한국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호주가 한국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4가지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요인은 체력이다. 호주는 인도네시아와 16강전을 비교적 손쉽게 이긴 반면 2조 2위였던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힘겨운 승리를 거뒀다. 호주는 90분 경기를 뛰고 4일의 휴식 시간을 갖지만 한국은 120분의 경기를 치르고도 단 이틀의 시간밖에 없다. 한국은 최고의 선수인 손흥민, 이강인이 매경기 교체 없이 뛰었고 서령우, 김민재, 황인범, 이재성은 이미 300분 이상을 소화했다. 반면 호주에는 300분 이상을 뛴 선수가 4명밖에 없고 부상자도 없다. 두 번째는 그레이엄 아널드 호주 감독의 경기 스타일이다. 아널드 감독은 그동안 비효율적인 공격과 미드필더진의 기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런 문제는 비교적 약한 팀을 상대로 할 때 더욱 두드러지는 것들로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은 아널드 감독 스타일과 잘 맞는 상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한국 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있다. 그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없다. 한국에서는 역대 대표팀 사상 가장 재능이 뛰어난 황금 선수들이 뛰고 있는 시기를 허비하고 있다는 우려가 널리 퍼져 있다. 한국 축구 팬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이 대표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한국 대표팀 감독 취임 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적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마지막 이유는 역대 전적이다. 지금까지 호주가 한국을 상대로 한 경기에선 매번 우위를 보였다. 최근 두 차례 경기에서 호주가 한국에 1무 1패를 했지만 친선 경기라 큰 의미가 없다. 최근 23년간 공식 대회에서 호주가 한국에 패한 것은 딱 한 번이고 2015년 호주는 연장전에서 2대1로 승리해 한국을 꺾었다. 손흥민이 패배의 기억을 떠올리길 바란다. 호주의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개인 능력이 뛰어난 팀이라며 아시안컵 8강전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입니다. 호주는 연장 승부 끝에 손흥민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패배했다. 전반 42분 선제골을 내준 한국은 후반 정규시간 막바지까지 만회골을 터뜨리지 못해 패색이 짙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손흥민이 후반 추가 시간인 49분 페널티 박스에서 호주 수비수 3명을 데리고 돌파를 시도하다 우리 팀의 거친 태클로 페널티킥을 얻었다. 51분 황희찬이 침착하게 동점골로 연결하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이어 연장 전반 14분 손흥민의 프리킥 결승골로 역전했다. 90분 동안 정말 잘했다. 페널티킥으로 전부 없어져 매우 아쉽지. 좋은 대회였고 좋은 경험을 얻었다. 훌륭한 대회를 유치한 카타르에 감사하다.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한국의 수준 높은 선수들이 결국 결과를 만들었다. 한국은 역습에 의존했는데 우리도 나름 대응을 잘했다. A매치 수로 따지면 우리는 젊은 팀이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한국은 개인 능력이 뛰어나 템포가 빠른 경기에 익숙하다. 바이에른 뮌헨, 토트넘, 울버햄튼 등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았고 그들을 정말 높이 평가한다. 1대0으로 앞서고 있었고 추가골 기회가 많았지만 넣지 못하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게 인생이다. 이런 것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호주 축구 대표팀 주장이자 골키퍼 매튜 라이언 또한 경기 직후 인터뷰를 통해 패배의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그는 왜 손흥민의 프리킥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막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프리킥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인터뷰 내용을 통해 손흥민의 정신력이 호주와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5년 아시안컵 우승 이후 9년 만에 정상을 노렸으나 아쉽게 4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말 아쉬운 경기였다. 황인범의 패스미스를 놓치지 않고 굿윈이 선제골을 터뜨렸으나 결국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을 막지 못한 것이 컸다. 이 실망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대회는 끝이 났다. 이 결과는 우리 모두가 실망했다. 오늘 호주는 여러 번 추가 득점의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결정력이 아쉬웠다. 추가골을 놓친 것이 너무나 아쉬웠다. 두 번째 골을 넣지 못했다. 넣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대회에 남아있었을 것이다. 페널티킥을 얻어낸 손흥민의 리플레이는 보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뛰어난 선수이자 영리한 선수임이 확실하다.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 했다. 손흥민은 연장전에서 9년 전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한국 공격의 중심에 서서 역전을 노렸고 연장 전반 14분 황희찬이 얻어낸 프리킥을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결승골을 뽑아냈다. 손흥민은 분명 체력이 고갈돼 힘들어 보였고 그가 공을 차는 순간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첫 발을 디디고 말았다. 그 시간에 손흥민에게 그런 결정력과 파워가 나올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 것처럼 보였다. 마지막엔 우리 선수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는데 심판이 우리를 벌했다. 유감스럽게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고 난 후 인터뷰에 달린 전 세계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손흥민이 문 앞에서 수비수 4명을 몰고 다니다 페널티킥까지 얻어낸 건 손흥민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이런 슛을 찰 수 있는 것도 손흥민뿐일 것이다. 이기려는 투지와 정신력도 최고가 아닐까 싶다. 이러니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에게 열광하는 것이다. 이런 축구 경기는 정말 오랜만이었다. 말이 정신력이지 다리가 부서지도록 뛰는 걸 보니 영화가 따로 없었다. 한국 축구 선수들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정신과 기술, 체력을 겸비한 손흥민은 주장 자격이 차고 넘친다. 주장이 저러니 팀이 뭉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
내가 어릴 때 봤던 한국 축구는 번번이 호주와 중동에 막혀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됐었는데 어제는 호주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 한국 축구가 정말 많이 발전한 게 느껴진다. 한국이 유소년 축구와 청소년 축구에 계속 투자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축구 경기를 보며 코너킥이 기대 안 되는 경기는 처음이었다. 호주의 수비는 헤더로 뚫기는 불가능할 정도로 견고해 보였다. 호주가 한국과 만나기 전 왜 한 골밖에 안 먹혔는지 알 수 있었다. 호주도 정말 대단한 팀이었다. 수고한 호주에게도 박수를 보낸다. 호주가 만만하게 본 한국을 예상과 다르게 전략을 잘 짜고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주팀 감독 또한 실력이 좋아 보인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만나 2대2로 비겼던 요르단과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모두 부상 없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돌아오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